자, 보십시다. 이제 연속이 거의 끝마무리가 왔어요. 자,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뭐 실근 개수를 지금 물어보는 건데 이런 거예요. 이걸 대충의 그림만, 정확한 그림을 굳이 그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연소함수가 나발이고 가네요. 저거 해당되는 좌표를 하나 좀 찍어 봅시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면 대충 여기, 마이너스 1,1이면 여기, 0,2면은 여기,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1, 2,2, 뭐 3,4, 3,4, 뭐 대충 이 정도. 그러면 이게 그래프가요, 물론 이 사이에 중간에 촐락이 왔다 갔다 걸리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건 어쩔 줄 몰라요. 근데 최소한 몇 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여기로 다이렉트로 딱 한 번만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왔다 갔다 여기 갈 수도 있어. 마찬가지로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여기도 중간에 왔다 갔다 갈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것까지는 모른다고. 사이값 정리로는 알 수는 없다고. 그래서 요렇게 그냥 최단으로 다 연결만 해버리시면 돼요. 그러면 몇 개가 존재한다? 최소 3개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선생님 이렇게 그래프가 딱딱한데요, 그래도 연속해요. 한 붓으로 그림만 지면 뭐 딱딱하든 나발이든 다 필요 없습니다. 이걸 나중에 첨점이라는 녀석으로 배우게 될 건데 뭐 미분은 불가능하지만 연속이라는 단어가 배우게 될 거예요. 어쨌든 한 붓으로 그려지면 다 연속입니다. 됐죠?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총 3군데. 알겠죠? 자, 요 3문제 풀어봅시다. 별거 아니에요, 이거. 이게 지금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가진 건지, 사이값 정리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멘트 안 나와요. 사이값 정리란 멘트 안 나옵니다. 알아서 니네가 찾아야 돼요. 첫 번째, 가든 나든 저걸 보자마자 미정이가 떠야 돼. 왜? 아니,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하고 분모의 극한값이 0을 향해서 가니까 분자 너의 극한값도 0을 향해서 가라. 이게 자동으로 그냥 나와야 된다니까. 미정이라고. 뭐 이걸 뭐 이걸 또 이렇게 하고 써줄까? 자, 여러분. 이거의 극한값이 0이래요. 야, 이것도 안 써. 이제 나중에 귀찮다고. 틀렸다는 게 아니라 저것도 하지 말라고. 그냥 이게 바로 나와야 된다고. 나에 의해서 뭐가 되는 거냐면 F3, 0 되는 거라고. 알겠어? 저거 보자마자 미정이 딱 떠야 되고 이게 머릿속에 탁탁 바로 나와야 돼. 그러면 fx가 지금 다항함수래. 그러니까 몇 차 함수인지 나도 잘 몰라. 차수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도 아니고 이게 지금 2개가 나왔다고 해서 2차라고 말도 못 해줘. 뒤가 나도 뭐가 더 붙어 있는지 몰라. 됐어? 뭐 이걸 QX라고 처리하셔도 되고 그건 뭐 마음대로 해서 상관없어요. 뒤가 뭐가 더 붙어 있을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최고차항 계수는 뭔데요? 그냥 여기로 취급할게요. 안에다 다 넣었다고 칩시다. 그럼 fx식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알겠고요. 이쪽 2분의 1하고 저쪽 2분의 1 이제 써먹어야 될 거다 아닙니까? 뭐 국 끓여 먹을 거예요 저거? 됐어? 그럼 여기를 우리가 편의상 QX라고 한번 두고 그러면 가에 의해서 저게 X 플러스 1이 날아갈 거니까 남아있는 건 얘하고 QX 이게 2분의 1이래. 그럼 마이너스 1 들어가면 마이너스 8분의 1? 뭐 이렇게 되겠구만. 나에서 다시 또 저 2분의 1을 또 써먹는 거야. fx 얘 또 날아갈 거니까 얘 둘이만 남겠죠. 아니 지금 이거 니네 이렇게 안 풀었죠? 아니 이렇게 안 푸니까 틀린 거요. 아니 이거 너무 뻔해. 아니 이게 머리 굴릴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그냥 뻔하게 미정이 쓰고 미정이 써가지고 저 2분의 1 써먹어야 되니까 갖다 대입하는 거밖에 없어. 이게 뭔 머리 굴릴 게 어디 있다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넘어간 8분의 1이야? 그러면 나머지 거는요? 선생님 나머지 건 몰라도 요 마이너스 1에서 3에서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요 사이는 어떻다는 거야? 모른다고 나도. 정보가 없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그러면 너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언젠가 한 번은 0은 건들겠지. 물론 여러 번 건들 수도 있지만 최소 한 번은 건들 거라고. 끝났어. 그냥 한 개요. 아니 너무 뻔한 문제라니까. 앞에서 가르쳤던 미정이 써가지고 갖다 대입만 하고 부호가 지금 한쪽에서만 반대로 나오니까 마이너스 1에서 3까지로만. 그 사이에 선생님 여러 번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걸 모른다고요.
그래서 적어도란 하나밖에 안 나온다고요. 내 말 뭔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뭐 이거 문제 같지도 않은 것 같고 지금 틀려갖고 그래. 다시 풀어. 자, 다음으로 이렇게 좀 말이 길어요. 말이 긴데 전에도 그랬죠. 지문이 끼면 쫄지 말고 읽어버리면 되게 쉽다고요. 천천히 무슨 말인지만 읽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어느 버스가 A 정류장을 출발해서 B 정류장에 멈춘 다음 다시 출발해서 C. 그러니까 버스 한 대가 있는데 A 정류장이 있고요, B 정류장이 있고요, C 정류장이 있대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 버스가 A 정류장에서 B 정류장 갈 때하고 B에서 C로 갈 때의 최고 속력이 각각 60이었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최고로 60을 찍었다는 거지. 뭐 그러니까 계속 60으로 갔을 수도 있고요. 여기는 순간적으로 60만 갔다가 다시 떨어졌을 수도 있고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최고 속력이 각각 60이라는 가정만 때려놓고 시작을 한 겁니다. 여기서 뭐라고 돼 있냐면 A 정류장에서 C 정류장으로 갈 때까지 속력이 20이었을 때 인 순간이 적어도 n번 있다라고 돼 있어요. 잘 보세요. 이거 지문 저번에 내가 이거 말했었죠. 뭐 결벽증 얘기하면서 시속 100km. 그거랑 좀 비슷한 문제예요. 다시 한번 봐보세요. 문제 다시 한번. A 정류장 출발해서 B 정류장에서 멈춰요. 이게 반드시 멈춘다는 거예요. 다시 출발해서 C 정류장으로 간다는 거. 여기 안 멈추는 거 아닙니다. 멈춥니다. 분명히. 그러면 이 버스가 A에서 B까지 갈 때하고 B에서 C까지 갈 때하고 최고 속력으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60을 찍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가다 이렇게 해서 60을 찍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이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A에서 B로 가는데 가다가 쭉 찍고 이렇게 해서 60으로 갔다 뚝 떨어졌을 수도 있고요. 그것까지 나도 모르겠어요. 내 말 뭔 말인지 됐어요? 그런 상황인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대충 이런 상황이 유추가 돼요. 근데 이 상황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A에서 C까지 갈 때 속력이 20인 게 적어도 몇 번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라고 있으니까 이렇게 중간에 많이 깔아버리면 안 됩니다. 간결하게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적어도라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도 지워불고요. 최소한만 물어보는 거예요. 최소한만. 그럼 20이 되려면요. 여기겠죠. 뭐 이 상황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그잖아. 그러면 시속 20이 되는 게 하나, 둘, 셋, 네 개. 최소 4번이라는 거예요. 중간에 더 난리를 칠 수도 있겠지만 그것까지는 내가 잘 모르겠고. 여기도 어차피 결국에 2번, 저쪽 가서도 결국에 2번일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총 몇 번? 4번 끝.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요. 초등학생들한테 던져도 이런 문제 풀어요. 이거 수학적인 그런 형태의 머리를 돌리는 게 아니라서 그럽니다. 풀어보세요. 밑에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영상 다 보고 왔죠? 내가 보고라고 했던 거 영상 2개인데 그 두 번째 영상인가 보면 영상 하나가 더 보라고 했을 거예요. 총 3개일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미분보라고 있고 그 다음에 미분 관련된 기본적인 설명보라고 했고 세 번째가 그거 기본 개념 설명하다 보면 기울기 얘기를 할 거예요. 중학교 2학년 거. 그래서 링크 걸려 있을 겁니다. 아마 이쪽 상단에가 그쪽이 걸려 있었을 거예요. 지금 영상 보는 학생들은 밑에다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다시 꼭 보시고요. 그 3개 전부 다 보셔야 됩니다. 그거 봤다는 전제하에서 정말 빠르게 설명할 거예요. 원래 이거 제대로 설명하면 1시간 넘게 걸려도요. 더 할 말이 많아요. 그 영상도 되게 축약해서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기서는 짧게 한 10분에서 15분 내로 다 끝내버릴게요. 자, 나 그 영상 봤다는 전제하에서 말하는 겁니다. 안 보신 분은 그 더보기란인가 거기서 보시면 돼요. 이게 평균 변화율이 그냥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평균적인 변화에 대한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간 변화율은 순간적인 변화에 대한 비율을 말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 이 2개부터 먼저 해석하겠습니다. 그러면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라는 것이 뭐냐면 여기서 누가 등장하냐면 뉴턴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여기서 이제 뉴턴이 미분을 되게 여러 가지 설이 많아요. 뭐 베르누이 말고 베르누이가 왜 이런 걸 뭐 문제를 냈다고 해요. 어떤 사물이 있는데요. 이거를 지표면에 가장 빠르게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요. 수직 말고요. 어느 면을 따라서 내려갔었을 때 그게 이제 사이클로이드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니네 인터넷 쳐서 유튜브 같은 데 치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 하더라 이름이 정확히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공이 하나 있으면요. 이거를 수직 낙하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면을 타고 내려가게 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빠르게 내려가는 방법. 이걸 이렇게 내려가는 방법이 아니라요. 이렇게요.
이 공류를 따라서 가면 요 길이보다 더 길임에도 불구하고요. 여기가 가속도가 높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더 빨리 내려가요. 얘 선의 이름을 사이클로이드라고 합니다. 실제로 사이클에 보면 사이클에 우리 자동차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자전거도 아마 그럴 거예요. 맨 처음에 사면요. 여기 주황색 점이 하나 찍혀져 있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한 바퀴 돌릴 때마다요. 보면은요. 이게 곡면이 이렇게 떠요. 이런 식으로. 그걸 사이클로이드라고 해요. 그 사이클이라는 단어에서 따온 거예요. 그 선에 따라서 가는 거고 이게 이제 나중에 수력 발전이라든지 다 그런 데 쓰여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어쨌든 그 문제에서 파생했다는 말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뉴턴이 기본적으로 그 사람은 수학자가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 과학자예요. 그래서 천체 물리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행성의 움직임을 설명하려고 말을 했다는 설이 더 유력해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럼 이제 만약 그 얘기로 한다고 치면 뉴턴이 어떤 행성인지 저도 잘 모릅니다. 그 행성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싶은 건데 시간별로 관찰하고 싶었던 거야. 그때 그 당시 때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시간별이 아니라 아마 일별이었을 거야 아마. 하루 단위로. 물론 지금은 초 단위로 끊어버릴 수 있지만 지금은 기술력이 되니까. 근데 그 당시 때는 안 됐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못하고. 그게 평균 변화율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 평균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평균적인 시간에 대한 그때 이제 그 뉴턴이 말했던 건 행성이고 지금 우리가 말하고 싶은 건 사물에 대한 뭐 상관없어요. 사물이나 뭐 행성이나 사물 변화의 비율을 말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얘는 평균 시간이 아니라 순간 시각에 대한 선생님 시간하고 시각하고 달라요. 영상에서 얘기하냐 내가? 기억은 잘 안 납니다. 시간은 사이간자를 써서 영업 시간이에요.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는 거고요. 순간 시각은요. 이게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각했다 그러죠. 그 각자하고 같은 한자예요. 어떤 순간을 말해요. 그래서 니네들한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몇 시야라고 물어볼 때 지금 몇 시간이라고 바보예요 바보. 그때 포인트를 물어보는 건 시각이 지금 얼마나 됐냐고 그렇게 물어봐야 돼요. 원래 이 단어가 맞습니다. 자, 그래서 순간 시각 딱 그때의 상황에 대해서 사물 변화의 비율을 보는 거예요. 근데 왜 내가 영상에서 기울기 얘기를 하면서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걸 거기다 깔아놓냐면 우리가 이것도 써고 지워버릴게요. A분의 B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네, 이거 뭐 물어보는 거라 했어요?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갖고 바로바로 나오네. 그지? 비율을 물어보는 거라고 있어요. 비율. 그러면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면 네가 전교 1등이야. 기분 좋아할 필요 없어. 전교에 혼자 있는 거하고 전교에 400명 있는 거하고 상황이 달라. 그러니까 이 B라는 녀석을 말하고 싶은 건데 누가 필요한 거예요? 비교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이 분모에 해당되는 게 비교 대상이고 얘가 진짜 말하고 싶은 뭐 예를 들어서 영어 시간에 배우는 뭐 주어가 되는 거야. 내 말 무슨 말인지 됐어요? 이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말하고 싶은 건데 비교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뭐를 말하고 싶은 거냐면 사물 변화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물 변화를 말하고 싶은 건데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시간에 대해서요. 아까 그랬잖아요. 뉴턴이 어떤 행성에 대해서 천체에 대해서 그 움직임을 말하고 싶은 건데 누가 도입돼서 시간이 도입돼서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수학의 꽃을 우리가 미적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미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저 시간 개념이 이때 처음으로 도입돼요. 수학에서. 그래서 움직임이 이때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당시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수학자 하면 되게 유명한 수학자 중에 가우스 아저씨를 드는데 가우스 이게 죽고 난 사후 이후에 미적분이 만들어져요. 만약에 아마 그 가우스가 살아생전에 미적분을 배웠거나 그랬으면 아마 좀 상황이 달라졌을 겁니다. 가우스는 수학의 꽃을 정수라고 봤거든요. 본인이 그걸 연구했어요. 정수론을. 그걸 연구해서 그런 거고 나중에 이제 그 가우스가 이제 대단한 수학자가 죽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미분이 만들어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정적인 수학이 동적인 수학으로 바뀌었다 그래요. 멈춰 있는 수학이 움직이는 수학으로 저 시간 개념이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사물 변화를 분자해서 말하고 싶어요. 근데 비교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얘를 바닥에다 깔아버려요. 이런 방법으로. 그래서 여기다가 시간을 쓰고요. 위에다가 사물 변화를 써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책에 보시면 뭐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쓸 거예요. 이렇게. 이걸 뭐라고 읽냐면 x의 증분분의 y의 증분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게요.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랬거든요. 그게 그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x2-x1분의 y2-y1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어떤 점에서 점까지에 대해서 변화를 보는 거예요. x 네가 흘러가는 거에 따라서 y, 그러니까 진짜 말하고 싶은 건 얘인데 얘를 바닥에다 깔아줘요. 나중에 한참 뒤에 배우게 되겠지만 얘를 결국엔 t로 바꿨었습니다. 결국에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지금은 x, y로 가르치긴 하지만 결국엔 저걸 t, 타임, 시간이란 개념이 들어와요. 결국에는 바뀌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분모에다가, 그러니까 분자에 말하고 싶은 걸 까는 건데 비교 대상으로 분모에다가 깔아주는 거예요. 그게 평균적인 걸 얘기하는 거면 평균 변화율, 순간적인 걸 얘기하면 순간 변화율이에요. 간단해요, 내용은. 내 말 무슨 말인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끌고 갈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이게 지금 아까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돼 있고요. 이게 x의 증분분의 y의 증분. 이제 실제로 이렇게 쓰지는 않아요. 근데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 식 맞긴 맞습니다. 이제 다른 걸로 표현을 하거든요. 자, 보시면 이제 그림상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 이런 상황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그래프가 있다고 쳐봅시다. 여기가 A였었을 때 그때 Y값, 뭐 예를 들어서 X축, Y축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 그냥 편의상. 그럼 여기가 FA란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가 B면 여기가 지금 뭐 FB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러니까 아까 여기 썼던 것처럼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X2-X1분의 Y2-Y1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B에서 A 빼고요. FB에서 FA 빼시면 돼요. 아까 썼던 거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됐어요? 자, 여기서 표기법이 하나가 더 있어요. 이 표기법만 있는 게 아니라요. 표기법이 하나가 더 있는데 어떻게 쓰는 것도 있냐면요. 이 B라는 녀석을 조금 바꿀 수 있어요. 잘 봐요. 요 간격 있죠. 요 간격을 우리가 뭐라고 쓰고 있냐면 B 빼기 A를 델타 X라고 쓰고 있잖아요. 지금. 아, 그리고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요. 이거 삼각형 표시 아니에요. 정확하게 책 잘 보시면 약간 직각처럼 표시가 돼 있을 거예요. 이게 D라는 표시예요. 디퍼런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그래서 이제 그 D자를 이제 우리가 읽을 때 델타라고 읽거든요. 그리스자로. 뭐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뭐 이런 식으로 읽어요. 그래서 델타 X라고 읽어요. 얘를. D예요. D. 그래서 나중에 좀 이따 여기 도함수에 보시면 진짜 D를 써요. 그때는. 알파벳 D를 쓸 겁니다. 알겠죠? 알고는 계시라고요. 어디서 파생돼서 나온 건지. 자, 그래서 이 델타 X가 간격을 말하는 거예요. A에서 B까지 간격. 그러면 우리가 B라고 하는 녀석을 어떻게 쓸 수도 있냐면 A에서 델타 X를 더한 만큼 B가 될 수도 있어요. 요렇게. 되니? 그러면 이 식에다 찔러 넣어봐요. 그러면 B 자리에다가 얘가 들어가서 거기서 A를 빼래요. 그럼 여기서 여기를 빼니까 A 사라지겠죠. 델타 X만. 자, B 자리에다가 얘를 그냥 그대로 갖다 찔러요. 이렇게요. 끝났어요. 그래서 표기법이 두 개예요. 평균 변화율 표기법이 얘하고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 순간 변화율도 똑같아요. 순간 변화율은 어떤 거냐면요. 거짐 똑같아요. 거짐. 평균적인 거에 대해서 순간적인 거로 바꾼 거예요. 저기가 평균적인 시간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이 졸라게 넓어요. 우리가 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영상 보시면 내가 셔터 누르는 거, 카메라에 영상 누르는 거 보셨죠? 착각 찍는 거. 그걸 우리가 찰나라고 하거든요. 엄청 짧은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뭐 찰나가 뭐 0. 몇몇 초라는데 그까지 내가 잘 모르겠고요. 순간적인 시간을 말하는 거고요. 평균적인 거는 뭐를 말하는 거냐면 텀이 좀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기간 텀이 있는 거. 됐죠? 그러면 진짜 순간적인 거는 정말 이 간격 차이가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간격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버리는 거냐면 여기 좀만 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저 그림 똑같이 가긴 갈 건데 이거 너무 내려갔나? AFA라고 치고요. 여기가 BFB예요. 그러면 저기 평균 변화율에 의하면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에 이거 표현이 뭐라고 있습니까? 다 기울기라고 있어요. 어차피 기울기에서 따온 거예요. 비율 자체가 기울기에서 따온 거니까. 그래서 여기 기울기를 말하는 건데 이거는 평균적인 기울기고요. 순간적인 기울기는 바로 옆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간격이 줄어든다고요. 그러니까 B가 어디를 향해서 A를 향해서 간다든지 A가 B를 향해서 간다든지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보통 B가 A로 향해서 많이 가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럼 B가 A를 따라서 붙는다고 쳐봅시다. 예를 들어서 B가 A를 따라서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되다가 다시 만약에 B가 여기 있으면 B가 여기 있으면 여기 있으면 그러다가 진짜 순간적인 게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 바로 옆에 있는 거.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그때 셔터 생각해 보세요. 한번 찰칵 누르고요. 한참 열려 있다가요. 찍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바로 찍혀버리는 거예요. 타작. 일반적인 니네 지금 현재 쓰는 카메라요. 핸드폰으로 쓰는 그 카메라들이 다 순간 변화율이에요. 내 말 무슨 말인지 됐어요? 그리고 그 영상에서 보면 길게 줄늘어서 나오는 거 봤었죠? 그게 평균 변화율이에요. 그게. 평균적으로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거는 뭘만 보여주는 거예요? 자동차의 흐름밖에 못 보여줘요. 그 영상에서는. 근데 순간적으로 찍어버리면요. 그 순간순간을 다 담을 수 있다고요. 말 이해됐어요? 내 말 무슨 말인 건지? 그래서 바로 옆에 걸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옆에 거.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표기를 하냐면 간단해요. 이게 평균 변화율 있죠? 이 평균 변화율을 순간 변화율로 바꾸려면 뭐가 바뀐 거냐면요. 시간이 거의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뭐에 대한 시간이? 요 간격이 사라지고 있다고요. 여기가 아까 델타 X라고 우리가 쓴다 그랬잖아요. 델타 X라고. 이 간격이 사라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일단 요 표현으로 먼저를 하자면 자, 요 간격이 사라진다고요. 요 내용이 요 내용으로 바뀌어요. 그럼 선생님 얘는 뭔데요? B가 아까 누굴 향해서 간다고 했죠? A를 향해서 간다 그랬죠. 그냥 저기다 극한만 붙이시면 돼요. 세 번째, 바꿔서 저렇게 표현하기도 한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는 뭐 한다 그랬니? 이 간격이 없어진다 그랬지. 이제 요게 이거랑 이제 같은 멘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할 수 있는 말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순간 변화율을 좀 이따 이제 미분계수라고 하기도 할 건데 이거 단어 말고요. 저 평균 변화율하고 순간 변화율을 이 두 개를 연결하는 말이 또 뭐도 있냐면요. 이 순간 변화율을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아니 실제로 그러잖아요. 다 극한 때린 거잖아요. 저 평균 변화율 요거 세 개. 이 세 개의 평균 변화율에 대해서 싹 다 극한 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순간 변화율이 평균 변화율에 대한 극한이라는 멘트를 쓰기도 해요. 같은 용어입니다. 됐죠? 세 번째, 도함수입니다. 도함수는 뭐를 말하는 거냐면 저 평균 변화율하고 관련돼 있지는 않고요. 이 순간 변화율, 이때는 미분계수라는 단어를 쓰는 게 더 좋아요. 얘 상대할 때는, 요놈 상대할 때는 얘하고 얘로 비교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봐봐요. 요거 파란색들끼리는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 솔직히 평균 변화율하고 미분계수 느낌 오니? 느낌 안 올걸?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 보는 게 좋고 여기는요. 순간 변화율하고 도함수는 별로 느낌이 안 와요. 오히려 도함수하고 미분계수가 느낌이 더 잘 들어옵니다. 요거는 같은 용어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또 같은 용어입니다. 자, 미분계수하고 도함수는 엄밀히 말하면 좀 달라요. 잘 들어요. 이 도함수가 뭐냐면요. 별건 아니고요. 이런 거예요. 수학에서 우리 이제 수1 배우고 지금 수2 하고 있잖아. 수학에서 이걸 되게 싫어해요. 첫 번째 항이 1이고 두 번째 항이 3이고 세 번째 항이 5고 네 번째 항이 7인 거. 이런 거 더럽게 싫어한다 그랬죠, 수학은. 알겠냐? 식으로 한 방에 쓰길 원하는 거야. n번째 항 2n 빼기 1.
내 말 무슨 말인지 듣지? 이게 딱 그 개념이야. 이 미분계수가 뭐냐면 그 하나의 미분계수를 말해. 어쩔 때의 순간 변화율, 어쩔 때의 미분계수, 그 한 개 한 개를 말하는 거라고. 그거를 모아놓은 게 도함수야. 그러니까 요 한 개가 미분계수야. 그거 다 모아놓은 식이 이 식이란 말이야. 이걸 보고 도함수라 그래. 이러면 좀 이해가 빠를 거야. 내 말 뭔 말인지 됐어? 다시. 요거는 이제 예를 든 거고 거의 비슷한 예예요. 거의 똑같다고 보셔도 돼요. 의미가. 잘 보세요. 우리는 아까 여기에서 뭐 얘기했었냐면 A에서의 순간 변화율만 얘기하고 있었어요. A에서 미분계수 하나만 얘기하고 있었다고요. A에서만. 그러니까 여기 꼴랑 여기에서만 아까 이제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하나만 더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여기에서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기울기가 떨어지죠. 근데 이 점에서 이 점 잡고 그냥 기울기 떨어버리면 되죠. 근데 여기는 뭡니까? 마치 꼭 뭐 한 것처럼 보여요? 접선처럼 보이지 않아요? 거의 스쳐서 지나가는? 됐니? 그래서 여기는 여기서 여기 잡고 그냥 기울기 하면 되는데 여긴 접선에 대한 기울기처럼 보여요. 실제로 그렇게 써요. 세 번째는 여기는 뭐냐면요. 쟤네들을 모아놨다고 했잖아요. 미분계수를 모아놓은 게 도함수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순간 변화율이 다 달라요. 이 점의 순간 변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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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점의 순간 변화율. 말 이해돼요? 그러면 이게 원래 주기계에 전도된 건데 하얀색이 먼저 있고 파란색이 있는 게 아니라 파란색이 먼저 있고 하얀색이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잘 봐요. 다시 잘 봐. 도함수들, 저 미분계수를 다 모을 거예요. 이 점에서의 접선 기울기가 있을 거야. 이 점에서의 접선 기울기, 이 점에서 접선 기울기, 이 점에서 접선 기울기, 접선 기울기, 접선 기울기, 접선 기울기 계속 그리면 이 하얀색 도형이 나오려고 노력해요. 완벽하진 않겠지만 더 쪼개면 이제 더 완벽해질 겁니다. 우리 이거 배운 적 있을 거예요. 잘 봐요. 초등학교 애들한테 도함수 설명할 때 뭐로 설명하면 제일 좋냐면요. 이런 거요. 셋, 여섯, 일곱 개.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죠? 좀만 기다려봐요. 해봤을걸요? 이거 한 번 틀리면 난리 나는데. 이거 휘는 것처럼 보이죠? 완벽하진 않지만. 요게 하나하나가 이 점에서의 순간 변화, 이 점에서 순간 변화율들. 그거 모아서 요 곡선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 곡선 하나. 말 이해됐어요? 내 말 무슨 말인 건지? 네. 그러니까 이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 하나가 이 미분계수 하나가 모여가지고 요게 하나가 모여서 이렇게 휘어지는 도함수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라고요. 됐니? 그러니까 미분계수의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얘는 또 어떻게 표기하냐? 잘 들어요. 이제 얘는 이렇게 안 써요.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발전된 걸로 이제 여기서는 아까 뭐라 그랬었냐면 A에서의 그 변화율을 말한다고 했죠. A에서의 변화율. 이제 이게 이제 미분했다는 뜻이에요. 프라임이라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네. 짝대기 표시하는 거. 옛날에 저 그 학교 다닐 때는 다시라고 읽었는데 지금 야 다시가 웬 말이야? 어차피 다 영어에서 나온 건데 이왕 읽을 거 영어로 간지 있게 좀 읽어. 뭐 달라고 뭐 다시 뭐야? 프라임 되니 F 프라임 A라고 있습니다. 그게 도함수로 넘어오면 뭐가 되냐면 F 프라임 X요. 내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는 A에서의 순간적인 변화율만 보는 거고 이건 그것들 다 모아놓은 거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X값이 들어가도 저 식으로 말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X에 A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B, C, D, E, F 다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됐죠? 네. 지금 이렇게 표시하는 거고요. 얘를 어떻게 쓰냐면 잘 들으세요. dy, dx라고 써요. 근데 이걸 영상을 다시 돌려서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분명히 읽을 때는 어떻게 읽었었냐면 델타 x 잠깐만요. 델타랬다. 아까 델타라고 읽었죠?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있거든요.
이거 밑에서 위로 읽어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얘는 분수예요. 근데 얘는 분수가 아니에요. 극한이 먹혀서 그래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읽냐? 위에서 밑으로 읽습니다. dy dx로 읽습니다. 뭐뭐 분해란 단어도 안 써요. 알겠죠? 그래서 어디서 쪽팔리게 dx분의 dy 죽여버립니다. 저. 됐어요? 응. 요 의미가 요 의미인 건 맞는데 이거는 분수가 맞아요. 원래 여기서 파생한 거라 그래요. 그거 처음부터 분수였었어요. 얘는. 근데 극한을 때리게 되면 이게 분수화가 되려고 노력하는 거지 실제 분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비율로 이렇게 갑니다. dy dx로 읽어요. 그래서 이거 쪽팔리게 dx분의 dy 이렇게 읽지 마. 얘는 분수 아니야. 얘는 분수 맞는데 얘는 자 이렇게 읽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까 내가 뭐라 그랬었냐면 이게 이제 어떠한 x값이 들어가도 이제 식으로 성립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b자리를 다 x로 바꿔서 대체해서 써버려요. b자리를.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a를 향해서 가긴 갈 건데 좌측에서 오기도 하고 우측에서 오기도 해요. a를 기준으로 해서요. 이게 계속해서 움직여요. b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쓰냐? 그럼 b자리를 a로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그게 제일 편할 거예요. 이렇게. 거의 내용 똑같아요. 생긴 형태가. 그 다음에 여기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밑에 것도. 이제 여기도 이제 변해버리는 건데, 요거 있죠. 요거. 여기도 이제 저 A도 이제 변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A로 간다고 하지만 이 A도 여기는 어느 특정 것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는 계속 변한단 말이에요. 이해됐죠? 그래서 저것도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얘는 또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는데 이게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여기 x하고 여기 델타 x하고 좀 문자가 같아서 그런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걸 h로 바꿨어요. 델타 x를요. 그 다음에 또 왜 그런 거 같냐면 이게 획수가 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세 개의 부분을 보통 h로 바꿨습니다. 이대로 써도 정답입니다. 상관없는데 여기 그럼 선생님 얘네들도 보통 h로 많이 써요. 이대로 안 놔둬요. 쓰기 불편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H로 보통 많이 바꿨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론 지금 니네가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은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순간 변화율과 도함수는 구분할 줄 몰라도 돼. 솔직히 말하자면 시험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 없고 솔직히 얘냐 구분 못해도 솔직히 상관없어. 이런 거 구분 못해도 돼.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 나는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부터 그랬어. 이게 궁금해서. 아니 어쩔 땐 이러고 어쩔 땐 이러고 선생들이 몰라서 그런 거야. 제대로. 나도 이거 대학교 가서 제대로 한 거야. 고등학교 때 몰랐어 이거. 제대로 설명해주는 인간들이 없었어. 아니 막 어떤 선생님들은요 이거 막 혼용해서 써버려요. 뭐가 뭔지를 모른다는 소리예요. 선생님 왜 이게 같은 거예요? 몰라요. 엄밀히 말하면 다른 거예요. 이게 왜 같아요? 얘는 어떤 특정 순간을 말한 거고요. 얘는 그것들에 대한 집합을 말한 건데 왜 이게 두 개가 같아요? 엄밀히 말하면 다른 건데. 됐어요? 그 다음에 하나의 표현법이 여기가 더 있는데 요건 잘 쓰지는 않아요. 우리가 y란 녀석 대신에 어떻게 쓰기도 하냐면요. fx라고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fx를 여기다 안 써요. 여기다고 써요. 선생님 왜 그래요? 나도 몰라요. 묻지 마세요. 만든 사람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참고로 요 D자 알파벳 들어가는 건 라이프니츠가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분을 누가 먼저 만들었냐가 말이 많아요. 뉴턴이 먼저 만들었냐, 라이프니츠가 먼저 만들었냐 말이 많습니다. 근데 아까 시간 개념을 도입한 건 뉴턴이 맞고요. 우리가 나중에 우리 미분법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될 건데 그때 요거 되게 많이 쓰거든요. 라이프니츠가 훨씬 더 편해요. 누가 먼저냐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야, 아니 우리나라 사람이면 국뽕이라도 차갖고 싸우기라도 다 하겠어.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니요. 뉴턴은 영국, 라이프니츠는 독일 사람들이요. 우리하고 뭔 상관들이요. 아무 상관도 없어. 근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 라이프니츠. 이게 좀 왜 뭐가 이해가 안 되냐면 아니 뭐 둘이 싸워갖고 누가 먼저냐 해갖고 이거를 이제 그 증명해 주세요라고 그 탄원서를 낸 데가 있거든. 라이프니츠가 어디다 냈냐면 영국 그 왕립협회 거기다 그걸 냈어.
근데 나 거기다 왜 냈는지 모르겠어. 거기 회장이 뉴턴이요. 바보 아니요? 거기 회장이 뉴턴이라고. 아니 그 밑에 애들 다 끝나풀이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물론 그 당시 때 영국이 짱짱 힘이 셌으니까 그건 좀 이해를 하겠는데 독일은 그때는 이제 별별 일 없었고.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난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 아니 미친 거 아니냐고. 아니 뭐 난 좀 이해가 안 돼. 그 사건에 대해서는 바본가 싶기도 하고. 아니 싸우려면 지대 동네에서 싸우든지 딴 동네에서 싸우든지 왜 영국 가서 싸워 바보처럼. 어찌 되었든 그래서 라이프니츠가 쓰는 방법하고 우리가 뉴턴이 쓰던 거하고 막 혼용돼 있어요. 누가 누구 간에 뭐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냥 배우면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 나이인데 뭔 상관입니까? 예. 됐어요. 예. 이거 세 개를 조금만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안다면 문제 푸는 아니 조금 더 익히는데 수월할 뿐이에요. 문제 이거 모른다고 해서 그렇게 막 힘들진 않아요. 솔직히 말하자면. 알아두시면 조금 더 좋겠다고. 그리고 이거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 그 링크 걸어놨으니까 그 더보기란에서 보시고 다 보고 오라고 했는데 제대로 아마 이해는 덜 됐을 거예요. 안 돼 있으면 다시 보세요. 알겠죠? 여기 책으로 넘어와서 보시면 간단하게 아까 내용말만 수수수 하고 넘어가 버릴 거예요. 그래서 증분. 자, x의 값이 a에서 b까지 변했었을 때 함수값 fa에서 fb까지 변한다. 그래서 x의 증가량, y의 증가량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거하고 똑같은 단어고요. d는 difference라는 단어 때문에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평균 변화율을 보시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아까 설명을 했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기하학적 의미라고 해서 이제 뭐라고 돼 있는 거냐면 기하학적 의미로는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그냥 단순 기울기만 얘기하는 거. 평균적인 기울기. 그러니까 여기에 수많은 기울기들이 있는데 여기서 여기로 대략적으로 요 기울기를 따라갑니다라고 해서 뭉뚱그려서 한 방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뭐 곧 있으면 또 이제 추석이 오니까 또 가족들 만나면 이러죠. 친척들 만나면 야 너 공부 잘하냐? 그럼 그 다음에 뭐 물어봐? 전교 몇 등이냐? 평균 몇 점이냐? 그런 거 물어보지. 국어 몇 점, 과학 몇 점, 수학 몇 점, 사회 몇 점 그런 거 다 물어보진 않잖아.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한마디 말로 하는 거야. 이게 그건 거야. 평균 변화율. 평균적으로 한마디만 던져버리는 거야.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순간 변화율. 뭐 미분계수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A에서의 순간적인 변화율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격이 사라지려고 하는 거고 아까 내용 다 설명했었습니다. 순간 변화율에 대한 극한 아니 미안합니다. 평균 변화율에 대한 극한을 순간 변화율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 앞에다 극한 표시가 들어가요. 근데 어디에서 A에서를 말하는 거예요. A에서를. 오케이? A에서. 그래서 이 미분이 이제 이게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 이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게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좌극한, 우극한을 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극한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기하학적 의미. 여기 밑에 나오나? 위에 있나? 기하학적 의미는 이제 뭐냐면 여기 위에서 보시면 순간적인 여기는 A에서 B까지의 평균적인 변화율을 말한다면 순간 변화율은 따닥 바로 옆에 있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접선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 이 멘트가 뜨는 겁니다. 됐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거는 좀 이따 할게요. 이거는 뭐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순서 약간 좀 바꿔가지고 잠깐만요. 그 다음에 도함수. 아까 도함수는 뭐라 그랬었냐면 미분계수를 묶어놓은 거. 한 방에. 그래서 함수 fx가 그 정의역에서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다고 했었을 때,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다는 말이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아까 위에서 알렸던 것처럼. 거기에서 정의역 각원수 x에 대해서 뭐 갑자기 꼭 집합 얘기 나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계수들을 다 모아놓은 게 도함수라고 해요. 미분계수를 다 모아놓은 거. 근데 여기는 순간변화율이라는 단어가 잘 안 붙어요. 차라리 미분계수라는 단어가 솔직히 더 잘 붙습니다. 입에는. 감기기가. 표현은 이렇게 하고요. 아까는 미분계수에는 A라고 돼 있었죠. 그건 어느 특정 값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는 전체적인 값을 다 말하는 겁니다. 아, 내가 아까 요걸 표시를 안 했구나. F'X라고 쓰기도 하고 우리가 FX를 Y라고 쓰잖아요. 그래서 Y'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네, 요걸 표시를 안 했네. 그다음에 요거 아까 두 개는 표시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요거. 아까 보여드렸죠? 여기에서 우리가 원래 여기가 A가 있었던 거를 X로 다 바꿨었어요. 바꿔서 쓰는데 요거 잘 안 써요. H로 바꿨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알겠죠? 네. 그렇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아까 설명했던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 두 함수 세 개예요. 정확하게 구분해서 이해하고 계시면 조금 더 도움 될 겁니다. 자, 요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앞에 있는 건 당연히 기본 상식으로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이것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제 빨간색으로 밑줄 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fx가 A에서 미분 가능하잖아요. 무조건 연속이에요. 거기서는 일단 밑줄 쳐놓으세요. 빨간색으로요. 그리고 별표 쳐놓으셔야 됩니다. x가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면 A에서는 반드시 연속합니다. 여기는 따로 증명은 돼 있지는 않아요. 돼 있지는 않는데 내가 이걸로 설명해 드릴게요. 직관으로 때려버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우리가 연속이란 단어는 한붓 그리기가 가능하다 그랬죠. 어차피 니네 그래프 그려야 됩니다. 어차피 이 다음에 미분 온 천지가 다 그림이에요. 온 천지가. 초반에는 식 좀 나올 거예요. 뭐 오늘 뭐 별것도 아닌데 식밖에 안 나오는데 좀만 기다려봐요. 도함수 활용 1, 2, 3 싹 다 그래프예요. 전부 다 그래프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도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연속이라는 단어는요, 한붓 그리기라는 단어하고 똑같다고 보셔도 돼요. 한 번에 그려지면 연속이에요. 미분 가능하다는 말은 뭐냐면요, 한 번에 그려져야 돼요. 한붓 그리기가 당연히 돼야 되고요. 뭐까지 포함이 되는 거냐면 부드럽게 그려져야 돼요. 잘 봐요. 이런 거예요.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서의 좌측에서 오는 접선 기울기하고 우측에서 오는 접선 기울기하고 한번 보십시다. 좌측에서 오는 접선 기울기가 처음에는 0이었다가 조금씩 플러스화 되죠. 커지죠. 여기는 상당히 큰 플러스였다가 줄어들죠. 근데 이 근처에서 접선 기울기가 둘 다 어떻게 되려고 합니까? 같아지려고 하죠. 이게 미분되는 거예요. 미분 불가능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첨점이라는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뭘 많이 하냐면요, 이차함수 갖고 장난 많이 치는데 이걸 꺾어 올리거든요. 그 중에서 시험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왼쪽의 경우에는 이 그래프를 쓰고요, 오른쪽의 경우에는 이 그래프를 쓴다고 한번 해볼게요. 시험 문제 이런 거 많이 나와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뭐 X축으로 대칭 이동 시켜가지고 왼쪽은 이거 쓰고 오른쪽은 이거 쓰고 뭐 이런 멘트 많이 나옵니다. 여기를 뭐 A로 기점으로 봤었을 때 여기 접선 기울기, 여기 접선 기울기 잘 생각해 보세요. 왼쪽에서 오는 접선 기울기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마이너스죠. 여기 오른쪽에서 오는 접선 기울기가 뭡니까? 플러스죠. 선생님 여기서의 순간적인 접선 기울기는 없어요. 0이라고 안 해요. 얘는 또 뾰족하게 생겨서 이거를 첨점 혹은 뾰족점이라고 읽습니다. 이렇게 뾰족하게 생긴 건 미분이 불가능해요. 연속은 해요. 왜? 한 번에 그려지니까. 한 번에 그려지니까 연속은 해요. 근데 미분이 불가능해요. 잘 들어요. 미분이 가능하면 당연히 연속해요. 한 번에 그려지니까. 근데 연속하다고 해서 반드시 미분이 되진 않아요. 이런 거예요. 연속은 해요. 근다고 미분이 되진 않아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좌측에서 오는 미분계수값과 우측에서 오는 미분계수값, 다시 말해서 미분계수값 자체가 극한값을 요하기 때문에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라고 하는데 정식 명칭은 아닙니다. 정식 명칭이 아니고 원래 미분계수가 극한을 말하기 때문에 좌측에서 오는 우측에서 오는, 그래서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같다라고 해야, 그래야만 미분계수가 존재하고 거기 미분계수가 있어야지만 미분이 돼요. 미분계수가 없어요. 달라서 그래요. 좌측에서 오는 거하고 우측에서 오는 거하고. 근데 여기는 부드럽게 그려지기 때문에 이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좀 이따 쓰세요. 연속이면 한붓 그리기 당연히 알고 있고요. 미분 가능하면 한붓 그리기 and 부드럽게 해요. 쓰세요. 부드럽게 한붓 그리기. 아니 이렇게 쓸래요? 부드럽게 한붓 그리기. 그게 낫잖아요. 자, 함수가 있는데 저렇게 생긴 3차 함수예요. 2차도 아니에요. 잘 보세요. 3차 함수예요. 얘는 이제 3, 4차 함수는 이제 기본으로 깔고 갈 거예요. 나중에 이제 도함수 활용 들어가게 되면 우리 그 그래프 그려야 돼요. 3, 4차 함수 그래프 그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 현재로 쓴 그림 못 그려요.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자, 저 3차 함수 fx가 있는데 x의 값이 1에서 a까지의 변화에 대해서 평균 변화율이 11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충의 그림만 그려보자면 어차피 니네는 지금 그림을 그릴 줄 모르는데 그냥 대충만 그냥 그려볼게요. x가 1에서 a까지 이때의 평균 변화율, 그러니까 그림상으로 얘기했었을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보편적인 변화율이란 뜻이에요. 일반적인 변화율, 평균적인 변화율, 그 뜻입니다. 그게 지금 11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게 수학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델타 x분의 델타 y, 그래서 x의 증분분의 y의 증분, 그래서 x의 증분 뭐 1에서 a를 빼셔도 되고 a에서 1을 빼셔도 되는데 보통 뒤에서 앞에 걸 많이 뺍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요. fa 빼기 f2를 말하는 거예요. 요 값이 지금 얼마라고 돼 있는 거냐면 이게 11이라고 돼 있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머리 굴리실 필요 없이요. 그러면 fa라고 돼 있으니까 저기다 그냥 a 찔러가지고 식 써버리면 돼요. 그 다음에 1 들어가라고 있으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공교롭게도 이게 다 터져 나가버립니다. 공교롭게도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 상태에서요, 우리가 지금 보시면 이거 이제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요거 그냥 그대로 쓰시고요. 요거 이쪽으로 넘어가서 여기서 이제 무슨 값을 찾아달라고 있냐면 a 값을 찾아달라고 있는데 왜 저 말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a는 1보다 크대요. 라는 소리는 a가 1보다 작은 게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저 멘트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요. 잘 보세요. 이게 a 값이 총 몇 개가 나와야 되냐면 3개가 나와야 돼요. 3차니까 그래요. 2차면 2개가 나오고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있습니까? 중건이가 나발이가 하여튼간에 무조건 3개가 나와야 돼요. 알겠어요? 근데 a가 1보다 크다는 건 1보다 작은 게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오른쪽으로 그려달라는 말일 수도 있고 a가 진짜 여기로 가면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럴 것도 몰라요. 확인해 보시면 알합니다. 자, a 이렇게 그 다음에 넘어가면 마이너스 13a 넘어가게 되면 플러스 12. 내가 전에 한번 이런 얘기 한 적 있을 건데 고1 이내가 이제 고1이었을 때 여기가 꼭 2차가 비어있는 이 형태의 경우 다 맞아 떨어지지 않아?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야. 이거 내 이제 경험칙인데 여기 꼭 2차가 없는데 이걸 꼭 2차로 만들었을 때 인수분해 될 것처럼 생겼잖아. 그럼 인수분해 되더라고. 조리제법으로 해볼게요. 선생님 그 말이 반드시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무조건 맞다는 소리는 아니야.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야. 내 경험칙상 왠지 1로 될 것 같지 않냐? 아니면 마이너스 1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오케이 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하나 얻어 걸려줘요. 그 다음에 이왕 하는 김에 아마 이거 3이나 4 정도에서 한번 걸릴 거예요. 네, 걸려주네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식이 완성이 되는데 a-1, a-3, a 플러스 4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4 떨어지니까 안 되고 여기는 1 되니까 안 되고 1보다 커지기를 원하는 거니까 a 값은 최종적으로 얼마가 된다? 3이 된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냥 시키는 대로 이걸 그림을 그리지 마세요. 아직 지금 니네가 그릴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요 식으로만 조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2개 봅시다. 아마 여기까지는 식 웬만하면 다 세웠을 거예요. 시키는 대로. 저 함수 fx가 무슨 식인지도 렌트도 안 나와 있고요. 뭐 정보도 없어요. 그래놓고 k에서 k 플러스 1까지. 그러니까 한 칸씩 옆으로 이동할 때마다 평균 변화율이 k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내 말 무슨 말인지 됐어요? 그러니까 3에서 4까지 했을 때 평균 변화율은 3이고요. 4에서 5까지는 평균 변화율이 4고요. 100에서 100일까지 평균 변화율은 100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시키는 대로 그냥 읽은 거예요, 저는. 한 칸씩 옆으로 갈 때 그때 평균 변화율은 얘 값이라고 지금 표시가 돼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시킨 대로 읽었어요, 저는. 그랬을 때 1부터 50까지의 평균 변화율을 구하세요라고 돼 있어요. 그럼 잘 보세요. 니네 보나마나 이렇게 풀었을 거예요. 일단 이 평균 변화율이 k라고 돼 있으니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그래서 x는 여기에서 여기를 뺐고요. y는 여기서 여기를 당연히 이렇게 했겠죠. 뻔해요. 여기 이제 1 되는 것도 당연히 압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k가 이렇게 써가지고 여기 이제 k다 이렇게 해서 이제 쓰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요거 이제 뻔히 알기 때문에 50 빼기 1 f50 여기서부터 손가락 갖고 있는 거죠. 아, 나 씨 어떻게 풀지? 여기 49인 건 알겠는데 얘 어떻게 하지? 씨 좋됐다. 됐어요. 이게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아까도 내가 그랬잖아요. 이게 한 단위씩 끊어가지고 K라고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지금 50단위로 점핑을 했단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49를 점핑한 거지. 49를 뛰어넘었는데 저걸 어떻게 표시하냔 말이지. 한 개씩 끊어서 봤었어야 돼. 한 개씩 끊어서. 그럼 봐라.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저 문제의 핵심은 자 x의 값이 1에서 2까지 변했을 때 이때의 평균 변화율 그냥 내가 평변이라고 쓸게. 편의상 1이야. 2에서 3이면 2고 3에서 4면 3이고 이 왼쪽 거를 계속 따라간단 말이야. 그래놓고 지금 어디까지 가는 걸 원하는 거냐면 49에서 50까지 가는 걸 원하는 거야. 지금 여기가 49라는 뜻이고 지금 주어진 정보는 1단씩 끊어서 가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정답 찾으라고 하는 거는 그냥 C불을 뭐 얼마를 점핑한 거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어거지 피워서 만들어야 돼. 아니 주어진 정보가 이 정보인데 이 정보로 문제를 풀어야지. 뭔 정보로 문제를 풀겠어. 그러니까 한 단씩 끊어서 보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잘 봐. 이미 여기 49는 정해져 있어. 볼 거 없어. 요게 얼마요? 이게 49요. 이게 얘라고. 선생님 분모가 이거 1이야. 여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조금만 더 진화해서 써줄게.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이게 지금 어떻게 쓰인 거냐면 이 뜻이야. 이거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얘는 요렇게 1이라서 억지로 내가 안 쓴 거야. 얘야. 그럼 선생님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음에 49 어떻게 메꿔? 내 말 뭔 말인지 이해했어? 이걸로 쭉 타고 내려가는 거라고. 어디까지? 1까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얼마인 거야? 얘가 지금 이 뜻이잖아. 요 라인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딱 49라고. 분모가 지금 1이니까 이거는 볼 필요 없고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인 이 값이 지금 49라는 거야. 그럼 요것은 얼마란 소리야? 48이라는 소리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이걸 의미하는 거라고. 그래서 상인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뭔 착각을 하고 있냐면 이걸 딱 보자마자 이거 생각도 안 해봤을걸?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은 한 칸 단위로 끊어서 가는 걸 원하는 거고 지금 정답을 얘기해달라는 건 49칸이 떨어져 있는 거 저걸 원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저 형태를 이 형태로 바꿔야 돼. 이 작업이 어려워. 이 작업이. 이 문제의 핵심은 요거 바꿀 수 있냐가 제일 중요한 거야. 말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이제 이거 지웁니다. 그래서 상인 거야. 다른 이유는 없어요. 저게 핵심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그 조금만 더 간단하게 써보자면 여기가 이제 의미하는 게 49에서 50까지의 평균 변화율 플러스 48에서 49 그 다음에 47에서 48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쭉 간단 말이야. 쭉 갈 거야. 그러니까 중간에 계속 누가 들어오는 거냐면 F49가 빼기 더하기 그 다음에 48도 빼기 더하기로 계속 중간 들어와. 그럼 이게 계속 가다 보면 이제 여기 거의 뒤쯤에 F2하고 F1 있을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러면 거기는 이제 마지막으로 뭐냐면 1에서 2까지의 평균 변화율을 의미하는 거겠지. 오케이? 바닥에 49는 깔려져 있는 상태고. 그러면 얘가 지금 얼마니? 49. 여기가 48. 여기가 47. 쫄라쫄라 가서 여기는 1을 의미하는 거야. 1부터 49까지. 오랜만에 보네. 뭐? 시그마 K. 등차 소리 같은 소리하고 있어. 시그마 해도 등차 소리 해도 되는데 시그마 K로 때려야지 뭔 헛소리라고. 시그마 K가 1부터 49까지 K 이거 하면 이거잖아. 윗라인이잖아. 그래서 2분의 NN 플러스 1 됐냐? 그 다음에 이거 지금 바닥에 뭐 깔려있니? 49가 깔려있으니까 오케이 땡큐. 정답 25 끝. 됐어?
이 문제의 핵심 뭐라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얘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중간에 투입돼서 얘가 중간에 투입돼서, 그러니까 아까도 여기 지워졌지만 문제에서 물어보고, 그러니까 주어진 정보를 한 칸 단위 띄어서 가는 거고, 여기서 진짜 물어봤던 거는 49칸을 혹 하고 띄어냈으니 네가 중간에 빼기 더하기가 계속 들어오면서 이 식을 못 만들어내면 이 문제는 그냥 터지란 소리예요 지금. 알겠어요? 핵심 내용 이겁니다. 다시 한 번만 해보세요. 지금 아직 이거 처음 배운 애들한테 이거는 아직 어려운 건 맞아요. 자, 이번에는 평균 변화율의 기하학적 의미라고 돼 있는데 순간 변화율도 기하학적 의미는 있습니다. 평균 변화율 잘 한번 보십시다. 2차 함수가 있는데 fx가 있어요. 오른쪽 그린 것 같고요. AB의 기울기가 2랍니다. 그랬었을 때 0에서 2까지 잘 보세요. 이게 지금 2에서 지금 접하는 걸로 지금 눈에 보이기 때문에 축방정식도 2라고 지금 되어 있고요. 그럼 2차 함수의 성질상 얘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란 말이에요. 그럼 생각을 해봐봐. 여기 기울기가 지금 2라고 문제에서 떠줬어. 그러면 2하고 대칭에 해당되는 여기 요거 기울기는 얼마겠냔 말이에요. 직관으로 보세요. 여기가 기울기가 2면 여기 기울기는 얼마겠어요? 예? 예, 그래요. 그럼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0에서 2까지의 평균 변화율, 0에서 x가 0에서 2까지의 평균 변화율 얘 물어봤던 거예요. 마이너스 2 끝나요. 식으로 푸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못 풀어요 식으로. 주어진 정보가 없기 때문에. 됐어요? 응. 간단해요. 쫄지 마세요. 별거 없습니다. 2개. 자, 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에 fx의 역함수가 gx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근데 gx를 그릴 수가 없어요. 지랄맞게 되기 때문에. 그리긴 좀 그러고요. 저 상태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잘 봐요. 일단 항상 요 직선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가 A, B, C, D만 있는 게 아니라 이쪽도 A, B, C, D를 표현해 달라는 거예요. 얘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연장해 보면 이거하고 얘하고 여기 정도가 표현이 가능해요. 여기가 B, C, D요. 뭐 A는 여기 어디쯤인데 필요 아마 없을 거예요. 없으니까 점선이 없을 겁니다. 됐어요? 네, 이런 식으로. 자,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이고요. GX를 그릴 수는 없지만 뭐라고 돼 있냐면 CD에서의 평균 변화율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찾아야 될 게 뭐냐면 여기에서 GD 빼기 GC를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럼 얘네들을 찾아야 돼. 그러면 요게 뭐냔 말이지. GD 값은 예를 들어서 이거를 우리가 편의상 뭐 M이라는 문자로 한번 써볼게. 여기 문제는 없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역함수라고 했으니 돌려보게 되면 이렇게 써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잖아. 그래서 무슨 값인지 모르겠지만 들어가서 결국엔 D 값이 나와요. 이제 fx 입장에서 봤었을 때. 그럼 얘를 찾는 거예요. 얘라고. 요거 무슨 값? C 값이었어. 얘가 C 값이라고. 그럼 얘가 뭐라는 소리야? 얘가 C라는 소리야 지금. 됐니? 요게 C. 그 다음에 뭐 못 푸는 게 더 이해가 안 된다니까. 역함수 이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 y 값으로 결국에는 C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B 여기가 지금 B 여기가 B. 그러니까 이거 지금 전체 값이 B라는 소리야. C 빼기 B구만. 뭐 어디 있어요 보기가? 4번에 있어요? 하여튼 이 화면에는 안 보이네요. 됐습니까? 자, 여기 한번 봐봅시다. 이런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 1에서 3까지의 평균 변화율과 그 다음에 x가 c에서의 미분 계수값이 같을 때라고 돼 있어요. 이거 우리 도함수 공식이 있긴 있는데 아직은 그거 안 쓰겠습니다. 몰라서 안 쓰는 게 아니에요. 일단 평균 변화율부터 먼저 한번 가봅시다. 1에서 3까지. 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 빼기 1 F3 그래서 3이니까 9 빼기 6 그 다음에 1 들어가면 1 빼기 2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는 3이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1에 플러스로 바뀌어버리겠네요. 그래서 2분의 4가 되니까 2가 될 겁니다. 자, 이때의 x가 c에서의 미분계수하고 같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미분계수라고 하는 건 이걸 말하는 거예요.
x가 c를 향해서 갔었을 때 그때 뭐 이렇게 생긴 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 뜻이에요. x가 c를 향해서 갔었을 때 그때 평균 변화율에 대한 극한값, 이게 이제 순간 변화율, 그게 미분계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순간 변화율, 아니 평균 변화율에 대한 극한값, 순간 변화율. 아니면 이거를 이렇게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그 있잖아요. 그 저기 h가 0을 향해서 간다. 그래서 이 방식으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c 플러스 h 빼기 이렇게. 이 방법도 존재해요. 둘 다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보통 여기선 이걸 더 많이 씁니다. 이게 틀렸다는 건 아니고 왜 그러냐면 얘 때문에 그래요. 얘 때문에. 이게 제곱이라서 그나마 다행인데요. 세제곱 나오면 엄청 불편해져요. 근데 얘를 또 쓰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언제 또 편할 때가 있어요. 얘가 또. 그건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대부분 다 이걸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쓸게요. 자, 분자 쪽에 보시면 그 이제 x가 들어가서 그 다음에 c가 들어가서 그래서 식을 잘 보시면 전에도 한번 내가 얘기했었을 거예요. 이 계산을 방해하는 이놈은 어떻게든 없어진다고요. 안 없어지면 문제가 잘못 만들어진 거라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얘하고 얘가 합차 공식에 의해서 한번 묶이거든요. 그 다음에 얘하고 얘 봐보세요. 이거 지금 플러스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마이너스 2로 한번 묶어보면 x, 얘가 지금 플러스 2c니까 이걸로 써야 되니까 마이너스 c로 쓰면 돼요. 됐죠? 그러면 세 개가 동시에 털려버립니다. 이렇게가. 됐죠? 그러면 이제 c가 들어가게 되면 2c 빼기 2가 됩니다. 됐죠? 그러면 아까 여기가 평균 변화율, 여기가 미분계수 값이라고 있으니까 둘이가 같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2가 된다는 소리예요. 됐죠? 그래서 이제 c 값이 2가 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걸 더 빠르게 푸는 방법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프로 푸는 방법이 있기는 있거든요. 설명은 해드릴게. 근데 이걸 무조건 지금 외운다고 해서 머릿속에 들어오지는 않을 거야.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가 다 달라. 다 달라. 근데 이걸 외우고 있으면 정말 좋아. 그게 좀 특이한 현상들이 일어나거든. 다항함수에서. 다른 함수에서 안 일어나는데 다항함수라고 해서 2차, 3차, 4차, 뭐 5차까지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건 됐고. 이걸 또 왜 알아야 되냐면 수능에 이게 또 나와. 알면 편해서 그래. 설명은 해줄 건데 지금 모른다고 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지금 이렇게 푸는 게 맞아요. 자, 어떻게 푸는 방법이 있냐면 2차 함수에 좀 특이한 형식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여기 지금 보면 인수분해 대충 된단 말이에요. 0하고 2 바로 보여요. 그러면 1에서 3이라고 있으니 1은 여기 있을 거고 3은 여기 어디쯤인가 있을 거예요. 1에서 3까지의 평균 변화율 하고 같은 건요, 요 값의 정확한 반값이에요. 2에서 그래요. 순간 변화율. 다시 한 번만. 1에서 3까지의 평균 변화율, 1에서 3까지의 평균 변화율, 여기는요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 어디에서? 이거 두 개의 절반에 대해서. 근데 이게 무조건이 맞지 않아요. 2차는 이 말이 맞는데 3, 4차는 또 말이 안 돼요. 비율이 또 달라요. 거기는 뭐 2대1, 3대1 또 달라집니다. 알겠죠? 지금 이거 외우려고 들지 마세요. 이거는 다 끝난 다음에 우리가 도함수의 활용이 1, 2, 3이 다 끝나고 나면 저 말이 무슨 말인지 그제서 이해가 될 거예요. 처음부터 이해하려고 들지 마세요. 알겠죠? 지금은 이 방식으로. 자, 다 푸신다. 이제 이렇게 푸시면 되겠고요. 요거 두 개. 요 방식으로 꼭 푸세요. 자, 여기 한번 봐봅시다. 우리가 다항함수 fx라고 돼 있으면 저걸 차수를 써먹을 수도 있고 못 써먹을 수도 있고 그건 저도 잘 몰라요. 문제 보고 알아야 됩니다. f0은 1이래요. 왜 줬대요? 몰라요. 그러면 저것까지는 일단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요. 여기에서 x의 값이 0에서 t까지에 대해서 평균 변화율이 t 제곱이다. 요거는 이제 써먹을 여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 요 멘트까지는. 그래서 x의 증가량 t 빼기 0. 그래서 ft 빼기 f0. 이거의 평균 변화율, 여기 이제 평균 변화율이잖아요. 이게 이제 t 제곱으로 되는데 이제 이해가 됩니다. 이거 왜 줬는지. 됐죠? 네. 그러면 이 식을 좀만 다시 써보면 t분해라고 쓸 수 있고요.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어우, 미안합니다. 지금 생각이 앞서고 있어요.
갑자기 딱 넘어간다는 게 눈에 보여가지고요. 예.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저 다음 함수가 차수를 써먹을 수도 있고 못 써먹을 수도 있는데 이 문제상으로는 지금 써먹을 수가 있는 상황인 거예요. 넘어가게 되면 t 세제곱으로, 넘어가게 되면 플러스 1로. 그러니까 ft식이 지금 완성이 돼 있는 상황인 거예요. 됐죠? 별건 아니고요. ft라는 식을 지금 숨기고 있었던 겁니다. 이걸 fx로 보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때의 이제 1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보는 겁니다. 1에서의. 자, 그러면 1에서의 순간 변화율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f 프라임이 2를 의미하는 거니까 리미트 x가 2를 향해서 갔었을 때의 요걸 쓰셔도 되고요. 선생님 나 이거 쓰고 싶은데요. 리미트 h가 0을 향해서 갔었을 때 h분의 요렇게 이걸 쓰셔도 되고요. 둘 중에 아무 걸 쓰셔도 되는데 보통 얘보다는 얘를 더 많이 써요. 왜 그러냐면 이거 쓰면요. 여기 저거 못 있어요. 3차 하고 싶으면 하시던지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식으로 뭐 대입할 때는요. 얘 잘 안 써요. 얘를 많이 씁니다. 얘를 아예 안 쓰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보시면 또 얘만 쓰는 데가 있어요. 또 있어요. 그건 그때 가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 여기서는 이 문제에서는 이걸 쓰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x로 바꿔서 쓰게 되면 그 다음에 빼기 1 들어가면 1 플러스 1이니까 2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보일 거예요. 여기가 x의 세제곱 빼기 1이 보이니까 왜 그리고 곱셈 공식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있잖아요. 이거 써먹으면 되겠고요. 분모에 2 깔고요. 빠이빠이 날아갈 것이고 1 들어가면 이제 3 될 겁니다. 이제 3이라고 이제 쓰면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또 하는 애들이 있어요. 아직 내가 니네들한테 안 알려줬는데 이 ft라는 녀석이 만들어지면요. 도함수 공식이 있어요. f't라고 해가지고 3t 제곱이라는 무슨 공식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는 그거 쓰시면 안 돼. 이게 서술형이 아니라 객관식이었으면 이렇게 풀어도 돼요. 선생님 지금 이게 뭔데요? 아직 안 알려줬어요. 그게 앞에 거 잠깐만 봐봐요. 앞에 이론. 거기 그 03-5번 그 페이지가 46페이지. 46페이지에 03-5번에 나와 있는 그 미분법의 공식을 외워야지만 이걸 알 수 있어요. 아직 안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왜 내가 지금 이러냐면요. 이게 만약에 서술형으로 나와버렸다. 가끔 내거든요. 이거 방지시키려고 서술형으로 물어봐 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얘로 풀었다 점수 안 줘요. 얘로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저기서 뭐라고 했냐면 1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물어봤기 때문에 도함수를 끊고 오시면 안 돼요. 이래도 답 나와요. 여기서 지금 1에서 이러니까 F1 딱 들어가 버리면 바로 3 떨어져요. 이거 훨씬 더 간단해요. 무슨 공식이 있어요. 그 아까 그 03-5번에 그 도함수의 공식만 외웠으면 정말 빨리 풀리는 공식이 있어요. 있기는. 근데 지금 여기는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고요. 그거 쓰지 말고 풀어달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지금 설명 안 한 거예요. 이거 다음 시간에 합니다. 또 오늘 안 왔다고 해서 뭐 선생님도 저희는 안 알려줘요. 이 소리 하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알려줘요. 근데 지금 여기서 물어봤던 건 순간 변화. 이건 도함수 쪽에서 끊고 온 거고 그거 말고 순간 변화 쪽에서 끊고 오려면 이렇게 썼어야 됩니다. 길어요. 식이 좀 긴 건 나도 알아요. 이거는 공식을 외우니까 빨리 오는 거고. 오케이.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걸 익히지 않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내가 이걸 설명을 하냐면 예전에 수능에서요. 애들이 맨날 이걸로만 공부를 해버린 거야. 이걸 다 무시한 거야. 모르겠어. 교수들이 뭔 생각으로 이걸 내버렸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물어봐 버렸어요. 수능에서. 오답률 뒤지게 높았잖아. 이것 때문에. 그 선생들이 이해가 못하는 거야. 뭐야? 이걸 모른다고? 황당해버린 거야. 얘들이 다 이것만 알고 있는 거야. 싹 다. 이거 하나도 몰라갖고 다 터져서 날아가 버린 문제 한 문제 있었어요. 좀 유명했었어요. 그 뒤로 안 나와요. 그 뒤로 맨날 이걸 가르쳐요. 그래서 웬만한 문제들에서 맨날 이걸 건드려요. 이거 제대로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한번 수능에서 터져 나오면 수능에서는 그 다음에 잘 안 나와요. 거의 나올 일이 없어요. 근데 그거 영향받아서 문제집에서 그렇게 많이 내요. 그 문제집 베껴서 니네 학교 시험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내 말 무슨 말인지 됐어요? 그래서 이걸 꼭 익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술형으로 가끔요 도함수를 쓰지 말 것. 근데 이거 썼다? 점수 1도 안 줍니다. 이걸로 풀어야 됩니다. 알겠죠? 꼭 연습해 놓으시고 가 오늘은.